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질투한다는 게 이해되세요? 보통의 부모라면 나는 힘들었어도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식도 경쟁자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무시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관계 안에서 계속 자라왔다면 내 감정과 생각에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부모나 연인같이 내 인생에 아주 깊이 엮여있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내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르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죠. 겉과 속이 달라요. 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경험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죠. 도대체 왜 저러지? 왜 부모가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할까?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의 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행히도 그들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정신분석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의 연구들이 밝혀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을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는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 신기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르에 대한 지식을 많이 접할수록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나의 기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떠나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떠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잘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저 사람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관계를 지속하려 하는가? 그 이유를 환경과 상황에서 찾지 말고 상대방에게서 찾지 말고 나로부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겠죠. 상대가 떠나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나의 선택권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이 감각, 이걸 회복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을 벗어나는 거고 나르와의 관계를 벗어나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에 머무르는 선택을 한 이유를 나를 주어로 말해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떠나야 됩니다. 결국에는 떠나야 돼요. 물리적으로 떠날 수 있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핵심은 심리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었다면 뭐 떨어져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핵심은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떠나는 거. 심리적으로 떠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도 원치를 않는 거예요. 회색돌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나르 대처법 중에. 회색돌 기법은 상대가 뭘로 내 감정을 긁어도 감정에 요동을 하지 않고 내 할 말 그냥 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뭐라고 하든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르는 그런 사람 무서워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틈을 걸어서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예요. 근데 내 삶에 이미 깊이 엮여있는 대상에게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같이 들여다봐 주면서 그 과정을 도와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나르와 엮여있던 세계가 아닌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세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세계가 있고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쉬운 외부 세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좋은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워야 돼요. 나르를 겪고 나면 사람을 쉽게 못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심리적 건강과 행복의 많은 부분을 인간 관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르를 겪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제는 나르를 알아볼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갖게 된 그 지혜를 잘 사용해서 나르를 거르고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 주위에 두시고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내면 세계를 다시 구축해야 돼요. 우리는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애착 대상이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나 자신을 대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보통은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나를 대하게 되겠죠. 뭘 잘할 때만 나를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냥 무슨 인간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했다면, 내 부모가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대접 받을 사람들 아니잖아요.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그런 대접 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신과 맺는 관계를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치유와 성장의 길이고, 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를 알고,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와의 관계를 떠나고, 마지막으로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 나르시시스트를 벗어나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는 고통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상처를 남기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죠. 나르와의 관계를 끝내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관계가 나에게 남긴 관계 트라우마라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까지,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심리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심리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르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대응하는 것까지는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만요. 근데 그 이후에 단순히 나를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저와 함께 치료 작업을 했던 내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나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더 이상 나르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 출발점이 바로 내 스스로도 몰랐던 내 내면의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에 대한 선택권과 주도권을 오롯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주기 전까지는요. 심리치료는 그 선택권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이 나르를 벗어나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심리치료의 지혜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